이이의 고상구곡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이의 고상구곡가는 이황의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연시조, 이황하고 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조선조의 대표적인 유학자고 사대부의 전형적인 뭐 문학가고 정치가고 당대를 가장 풍미했던 대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은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대부의 내면 세계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코드입니다. 자연과 학문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 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요걸 잘 봐야 되는데, 고전 시가에서의 자연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는 것은 고전 시가를 다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현실을 떠나서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연과의 몰입을 추구했던 그러한 탈속적인 삶의 작품도 있고, 또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정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쫓겨난 자죠. 유배자로서 다시 정치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 은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갈등을 가지고 있는 정계 복귀를 추구하는 자연의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어부라고 하는 게 자연의 은둔자의 대명사거든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부가, 그런 작품도 있고, 진짜 이제 정치 생활도 잘했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같은 그러한 자연 속의 삶도 만족, 정치의 삶도 만족했었던 이런 것도 있고, 이하고 이황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연 속에서 역시 이제 유학자고 학자이기 때문에 정치가 했고, 이제 자연 속에 들어와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자연 속에서 학문을 추구하는, 자연과 학문을 매치시킨 두 개의 작품이 바로 이이의 고상구곡가하고 도산의 이황의 도산 12곡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들어갈 작품은 이이의 고상구곡가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고상구곡가는 1수에서 5수까지는 강학입니다. 강학은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수에서 10수까지는 자연 속에서 음풍영을 하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학문 말고, 그러니까 전반부는 학문, 뒷부분은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는 그런 노래로 돼 있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어의 대비, 그리고 이제 종결의 의미 같은 거 잘 보고, 화자의 내면적 지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잘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수는 문산의 세목허다, 이게 중의법으로 썼는데 요게 이제 EBS 교재에 조금 해설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는 제가 해설을 자세히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는 이제 중의적으로 유인은 오지 않고 볼 것이 없다 하더라.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산에 근로된 산인데 학문의 세계죠. 여기에 오지도 않고 학문하지도 않으면서 볼 것이 없다 하더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조금 경계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도 아울러 담고 있는 유학자요 도학자적인 작품이다. 이게 뭐 예술상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고전 시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딛고 넘어가야 될 작품이고, 수능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작품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번에 교재에 나온 거, EBS 교재에 나온 것도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압축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을 잘 듣고 핵심적인 요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고, 제가 강조한 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시문을 보면서 제가 딱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고상구곡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이 해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세요. 이걸 제가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1수하고 6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1수에서는 학문을 하겠다, 주자학이죠. 성리학을 일으켰던 그 주자를 본받아서 이곳에 자연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그냥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주자처럼 학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가 일수단 말이야. 일수에서 오수까지. 일수에서 오수까지가. 그리고 이제 육수에 가면은 이곳에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자연과 함께 즐기겠다. 이러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는 자연 속에서 학문, 후반부는 자연 속에서 음풍영을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요런 두 파트로 돼 있다는 걸 잘 보고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수에서 오수까지는 화자의 복거, 복거라는 것은 띠집을 정했다, 초가집을 자연 속에서 정했다, 그런 뜻이야. 이것을 계기로 이 벗들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 속에서 뭐 하는 거야? 학문하는, 말하자면은 자기 제자들이에요. 자기 명성을 듣고 이제 몰려들어. 예, 이 강학의 즐거움, 강학은 학문이야. 그리고 육수에서 십수까지는 음풍영혼의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삼수 같은 데 보면은 알게 한들 어떠리, 학문을 알게 해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의문형을 통해서 나 혼자만 자연을 즐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춘곡처럼 나 혼자만 즐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오면 내가 잘 가르쳐 주겠다, 이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즐기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주작을 공부하겠다, 깨우치려는 의도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뭐 반송 같은 것도 나오는데 소나무 그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강학하는 모습. 이제 단순한 그 자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육수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혼자 앉아서 즐기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수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최고의 경지, 자연과 합일이 된 그런 모습도 있고, 이곳에 놀러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십수에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자고. 자, 일수에 보면, 자, 대충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잖아. 이제 시조니까 고산구곡담을 3사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고산구곡담이라는 것은 화자가 위치한 자연을 말해요. 이 고산 9개나 되는 연못이 있는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야. 지명 이름이야. 이곳에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기도 하고 이곳은 공부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이곳 사람들이 몰라. 이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모, 그러니까 이 벨 주자인데 이 모가 그 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이는 지푸라기 같은 거. 그것을 배 가지고 점칠 복인데 이곳에 거처를 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가집을 자연 속에 지었다. 이렇게 자연 속에 집을 지으니 번님네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번님네라고 하는 것은 학문하겠다고 하는 자기 제자들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의 대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기억의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이 번님네는 공부하러 오른 긍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의 대비가 있잖아.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호라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겠다. 주자학을 공부하겠다 이거죠. 이건 학문의 대명사야. 그리고 이제 주자 그 성리학을 창안했던 주희라는 사람이 기거했던 바로 그것이 무의산이야. 무의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학문하는 주자가 있었던 그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화자가 현재 무의산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자는 현재 지금 고산구옥담에 있단 말이에요. 요걸 놓치면 안 되죠. 화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중국의 무의산을 상상하면서 무의산에서 공부를 했던 주자처럼 나도 학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야, 이게 의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과 번님네 사이, 번님네는 학문을 하는 것이고 강학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직 학문을 모르는 것이고, 뭐가 있다? 시의 대비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자연 속의 흥겨움과 학문의 즐거움을 아울러 가장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하자면은 어떤 거 시상에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이 단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다. 요걸 이제 꼭 기억을 하고. 근데 삼수에 보면은 이 곡은 어디 매냐? 화음이 춘만카다. 이건 물어봤잖아, 이렇게. 요거는 경치가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계곡. 아름다운 두 번째 계곡은 어디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물었어. 이게 자문이야. 스스로 물었다. 지가 물었잖아. 그리고 이제 지가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뒤가 답변인 셈이야. 화암의 요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꽃피는 바위인데 그곳에 있는 그 명칭이라고 봐야 돼. 이 바위에 봄이 늦었다. 그러니까 계절적 변형이 있단 말이야. 예, 봄이 늦었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낸다. 야외는 현재 여기에 없는 곳.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자연이니까 그 자연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세속의 공간이야. 여기서는 안 보여. 그곳으로 꽃을 띄워 보낸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알림의 기능이 있어요. 너희들 이런 데 모르지? 여기서 공부도 하고 자연이 너무 좋아. 너희들 모르지? 그걸 알게 하려고 보내는 거단 말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 혼자만 즐기는 거 아닙니다. 세속인들에게 이런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인포메이션이야.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사람들아 와라. 그 사람들이 이 승지, 이 아름다운 경치야. 이 아름다운 고산구곡담이죠. 이게 바로. 이곳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도 고산구곡담이라는 곳, 이 승지, 자연 속에 학문하는 곳, 좋은 곳이죠? 그 야외는 지금 이 좋은 곳이 아닌 곳,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곳,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야외라는 거하고 고산구곡담에 하고 이 승지라고 하는 이 공간의 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시의 대비, 공간의 대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어떠하리? 이렇게 의문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 자문자답. 성경 맞죠? 자문자답 맞지? 성경우정은 먼저 경치가 나와야 되는데 뭐 화음이 춘만크다. 요건 이제 경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니까. 근데 이 곡은 어디 매냐 이렇게 물었잖아. 이렇게 물은 것은 경치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거 성경우정이라고 하면 안 돼. 초장이 뭐 경치고 뒤에가 뭐 정서다.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그리고 중장도 야외로 보내는 화자의 행위잖아. 화자의 행위는 경치가 아니에요. 화자가 나오면 경치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후정이 아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곡은 어디냐. 이것도 물었잖아. 자문자답. 이게 답변을 하죠? 이제 물었고, 취병에 잎이 퍼졌다. 이것도 이제 병풍인데 절벽 같은 곳이야. 푸른 병풍과 같은 절벽에 이파리가 쫙 퍼져 있어. 여름이죠. 여름. 앞에는 봄이었잖아? 뭔가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어. 계절적인 배경이 바뀌잖아. 녹수에 이 여름이단 말이야. 여름. 녹색. 나무에 녹색 그늘이 있어. 산세가. 하상기역. 음이 높았다, 낮았다. 이제 음이 나오면은 청각적 이미지야. 이 소리가 여기서 삐약삐약 한다거나, 뾰로롱 한다거나, 삐약삐약은 병아리죠. 어쨌든 짹짹 하는 소리, 그런 것이 안 나와도 높았다, 낮았다는 음이 나오니까 청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반송, 소나무가 있고, 평평한 바위 같은 소나무가 있고,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치가 없구나. 이게 여름인데, 여름 같지 않게 시원하다. 이 말이단 말이야. 여름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름입니다. 여름은 여름인데 여름 같지 않고 시원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공부한다. 자연 속에서 학문한다. 그거는 안 나왔지만 1수에서 5수까지는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이 내용을 읊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럼 이 반송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사수에는 이곳에서 학문한다라는 말이 안 나왔어도 보기에 이제 그 기준을 따라서 반송은 아름다운 자연이면서 학문을 하는 곳으로 후학들이 몰려오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내 설명을 잘 듣고
자, 이제 육수는 이제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강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단 말이야. 이 강학은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곳이 이 내용이 끝났어. 이제 오수까지 강학 학문이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연 속에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오곡은 어디면냐, 다섯 번째 계곡은 어디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물었지. 이 통사적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좀 바뀌잖아.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율격적인 리듬감이 있단 말이야. 은병이 보기 좋구나. 이것도 성경 후정이 아니야. 이게 정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은병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인데 숨겨놓은 병풍과 같은 아름다운 절벽과 같은 곳이야. 은병. 화자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게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야. 이제 좋다.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야. 수변 정사는 물가에 있는 그 정사, 오두막같이 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새는 맑고 깨끗하다. 이거 좋은 뜻이야. 끝이 없다. 가히 없다.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물론 완전히 뭐 자연에만 몰입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도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 은병도 보기 좋고 이 아름다운 자연도 좋고 여기서 강학도 한다. 그러면서 음풍영월 자연을 즐기겠다 이런 뜻이 육수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해설에서는 1수에서 5수까지는 강학의 의지, 학문의 의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설이 돼 있지만, 육수에서 이제 자연을 즐기는 것이 본격화되면서 육수에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것이죠. 육곡은 어디면야, 조협에 물이 넘치는구나. 낚시질하는 골짜기야. 이거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야. 낚시질할 조자야. 계곡형. 그러니까 낚시질할 수 있는 계곡. 물이 쫙 넓어. 많다. 나하고 이게 화자란 말이야. 고기하고 누가 더 즐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기를 의인화한 거단 말이죠. 고기하고 나하고 누가 더 즐기냐. 의문형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저 바깥에 있는 물. 고기야. 대상하고 나. 이 나가 아잖아. 한자로 아. 그러니까 물, 아, 뭐야? 일체. 한 몸이다. 물아일체. 여기서 이제 고기도 즐긴다 했으니까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했단 말이야. 대상에 인격을 부여했다. 자연 속에서 완전히 즐기는 모습이거든. 황혼에 이제 날이 저물었어.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 하노라. 그 달을 허리띠에 메고 달을 거느리고 돌아온다. 자연 속에서 완전히 즐기고 있는 모습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감탄이냐, 여기서는 뭐 비판이냐, 회의적 태도라는 것은 의심이단 말이야. 여기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완전히 즐기고 있잖아. 그리고 이 의문형이라는 것은 여기 하노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중장에 나와. 아까 우리가 봤잖아. 의문형 여기 나왔잖아. 나하고 고기가 누가 더 즐기는고, 이렇게 의문형 여기 나왔잖아. 이 의문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만족스럽다. 자족이란 말이야. 자족. 만족스럽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좋아서 감탄하는 것이고, 회의, 의심 이런 건 아니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왜 사람들이 여기 안 오냐 이런 비판적이고, 여기에서 7수에서는 회의적인 뜻이 없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수, 몇 수에서 이런 내용이 있냐 없냐 요거를 잘 봐야 돼. 전체적으로 내용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제 8수 7번째 계곡은 어디냐 이렇게 물었어. 또 통사적 구조가 반복이 되죠. 유산 풍암에 이것도 이제 그 단풍나무가 있는 바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위치한 공간, 아름다운 자연이야. 이곳에 가을입니다. 이제 추색, 가을빛이 뭐야? 좋구나. 청상의 10개 치니 이건 설이단 말이야. 설. 이제 가을의 계절적 이미지. 서리가 내리니 절벽이 금수, 비단금 수놓을수.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단풍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름답다. 좋다. 하남에 추인 바위에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어버리고 있어. 요거는 이제 뭐 혼자 앉아서 하니까 또 뭐 외로움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자연에 몰입해 있는 모습이다. 이거 그래서 자족, 만족해 있는 모습 맞고, 강하게 즐거움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 팔수에서는 아닙니다. 육수에서는 맞아. 육수에서는 여기에서 강하게 즐거움, 또 음풍영을 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팔수에서는 아닙니다. 강하게 즐거움 여기 팔수는 아니야. 외로움 아니다 말이야. 이거 내가 해놨잖아. 외로움 아니다. 자, 이거 잘 보고. 자, 이제 마지막 구곡은 어디면야. 문산의 세목하다. 그러니까 9번째 계곡은 어디냐. 이거 물었잖아. 유사한 동사구조의 반복. 문산의 세목하다. 이게 지명이다 말이야. 근데 요게 중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산에 해가 저문다. 이제 겨울이다 이거죠.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근데 이 문산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글의 산입니다. 글을 문. 글의 산. 글로 된 산인데 이게 바로 학문과 진리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게 문산. 물론 이제 저기 파주 문산도 있지만 학문, 글의 산. 왜냐면 이제 뒤하고 연결시켜 봐야 되거든. 기암괴석. 이제 기암 바위하고 돌들이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어. 유인은 오지 않고 볼 곳 없다 하더라. 이 유인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오지도 않고 볼 곳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유인 이 볼 곳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약간 경계하는 뜻을 쓰고 있거든.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왜 오지도 않고 볼 곳이 없다고 그렇게 헛소리 하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자연 속에서 학문을 하는 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산을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 글로 된 산이다 해서 학문의 세계로 해석할 수가 있고, 눈 속에 묻혔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다? 이 눈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기암괴석이 묻혀 있는 곳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읽고 뒤에 읽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기암괴석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근데 기암괴석은 바로 기암 바위하고 돌들, 아름다운 경치거든. 아름다운 경치가 묻혀 있어. 어디에? 눈 속에. 그러면 이게 자연 속에 학문을 하는 노래잖아. 그러니까 이걸 중의적인 표현법으로 치자면은 이 기암괴석이라는 게 아름다운 자연이면서 동시에 눈 속에 묻혀 있는 굉장히 학문에서 찾을 수 있는 뭐야 이게. 정말 책이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진리의 세계란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 어떤 그 참의 세계란 말이에요. 참의 세계. 진짜 인생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그 인생의 진리가 그것이 눈 속에 묻혀 있어. 그러면 눈이 뭘까? 이 중의적인 표현을 할 때 바로 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독서, 이 책 속에 학문에 있다 이거죠. 학문, 책 속에 있다. 근데 이 눈 속에 이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다 묻혀 있어. 그리고 이 문산에 해가 저물어 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게 겨울. 그러니까 계절의 흐름이 있다. 요거 잘 보고. 근데 유인은 오지도 않고 볼 곳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 이 유인은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눈 속에 기암괴석 진리가 있는데 책을 안 봐. 공부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 유인은.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유인은 자기들이 글도 안 읽고 눈 속에, 이 글 속에 기암괴석 진리가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기암괴석에 진리가 있는데 오지도 않고 볼 것이 없다 하더라. 이게 뭐 핑계만 되는 거야.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없네. 뭐 진리 같은 거 없네. 아름다운 경치도 없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서는 이 화자가 진짜 이 눈 속에 묻혀 있는 이 진리의 세계, 기암괴석, 아름다운 경치도 있다는 것을 다 알아 이제.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거를 공부도 안 하고 아름다운 이 경치를, 이 진리, 아름다운 경치와 같은 이 진리를 왜
없다고 할까? 오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 자연 속에서 완전히 자연과 하나가 된 어떤 그 최고의 경지에서 유인을 비판하는 이런 중의적인 뜻도 있다. 문산도 중의적인 뜻, 기암괴석도 중의적인 뜻, 눈이라는 것도 중의적인 뜻이 있고 유인이라는 것도 중의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중의적인 해석을 이렇게 했다. 문산은 학문의 세계다. 기암괴석은 진리다. 눈은 바로 기암괴석이 묻혀있는 글이나 책을 의미한다. 자, 요거 내가 이제 설명한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수에서 5수까지, 이제 6수까지도 이어지기는 하는데 1수에서 5수까지는 자연 속의 학문을 즐기는 도학자의 연시조다. 여기서 뭐 자연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 정치계로 복귀 이런 거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1수에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곳에 초가집을 지었으니 번님네, 니은 다 오신다. 저 중국의 주자처럼 성리학에 만들었던 주자처럼 무이산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처럼 나도 이곳에서 공부를 하겠다. 포괄적으로 시상의 단초를 탁 열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딱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수에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꽃을 띄워 야외로 쫙 보낸다.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와라, 공부하자 했고, 또 이제 여기 사수에서는 녹수, 네, 여름철에 이 취변, 푸른 병풍과 같은 이 절벽에 녹음이 쫙 깔리고, 여름철에 산세가 음을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지. 소나무에 쫙 바람이 불고 여름 경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그 여름 경치 같지가 않다, 이 말은 여름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름인데 시원하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육수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은병, 이거 다 지명 이름이야. 은병이 좋다. 너무나 깨끗하다. 소소하다. 강합도 하고 음풍영을 하리라.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하고 고기가 누가 더 즐기냐. 의인화했단 말이야. 고기가 즐긴다. 무라일체. 오케이. 그리고 달을 쫙 받고 돌아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내기 나오잖아. 가을. 풍암에 가을 색이, 단풍나무가 쫙 단풍이 들었다. 금수, 수놓은 비단과 같다. 혼자 앉아서 집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빠져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눈 속에 묻혀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 오케이. 의문형도 있고 감탄형도 있고, 여기서 외로움 같은 건 없고 자연 속의 학문이다. 자, 요걸 잘 보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일수에서 무의를 상상하고 주위의 무의도가의 영향을 받았다. 나도 주위처럼 공부하겠다. 학주자를 하리라. 의지 맞잖아. 2번에 반성이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게 기준이 가야, 그러니까는 이제 1수에서 5수까지는 자연 속의 학문이고 6수에서 10수까지는 자연 속에서 즐긴다. 그러니까 이 반송은 4수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고상구곡에 이 자연 속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장소, 거기에 놓여있는 소나무.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 사수 자체만으로 보자면은 이 반송, 평평한 이 소나무, 그것 자체는 학문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없어. 이 사수는. 그렇지만 가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1수에서 5수까지는 강학, 학문을 한다 했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서 반송을 보면은 학문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제 가를 바탕으로. 그럼 가가 없으면 어떠냐? 가가 없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해석이 가능하냐, 이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서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한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에 따라서. 육수, 영을 음풍하리라. 이건 뭐냐? 흥취, 의지다 이거죠. 놀겠다 이것이니까. 삼수, 야외로 보낸다. 야외로 보낸다는 것은 이제
속세 이곳을 모르니까, 이 성질을 모르니까 사람들아 꽃을 띄워서 이곳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것이거든. 알려주겠다. 알림의 기능이야. 인포메이션이야. 사람들에게. 근데 학문 수양을 위한 장소를 탐색한다? 근데 이미 주모복고, 그 초가집을 이렇게 띠풀로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거처를 마련했잖아. 그리고 번님네들이 온다고 했잖아. 요거는 이미 탐색을 했어. 이미 이곳을 마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탐색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뭐야? 알려주는, 이곳에 이미 여기 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주모복고하야 해가지고 여기 나왔잖아. 주모복고 일수에 번님네 다 오신다. 그 여기에 이미 거처를 마련했어. 학문하는 장소를 이미 탐색을 했던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오해될 수는 있습니다. 야외로 보낸다는 것은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 알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학문 수양을 이곳에서 하자. 사람들아 와라. 그렇게 알려주는 기능인데 이것을 좀 오해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출제자는 EBS에 나온 문제인데 탐색은 이미 했다. 요거는 그냥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만든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오해될 수도 있는 선지라고 봐요. 나는 기출에서는 이렇게 안 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틀린 것으로 나온 것이고, 실수에 대월게 한다. 이건 자연을 즐기는 행위죠. 달을 다 여기에 허리에 두르고 띠에 두르고 돌아오는 모습 즐겁다 이거죠. 팔수 추색은 계절적 가을이죠. 세모는 역시 겨울,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건 다 시간적 배경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를 참고해서 기억에서 미흡. 요거는 이제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기억에 보면 사람들이 이곳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요거고, 번님네 다 오신다. 요거는 이제 제자들이란 말이야. 제자들. 그 뒤것에 나는 이제 화자고, 유인은 사람들이 이걸 오지도 않고 없다 하더라. 이제 비판의 대상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요게 기억에서 미음이 여기에 나왔었잖아. 여기 사람들이 모르더니 모르는 사람들이고, 번님네는 제자들입니다. 니은, 기억과 니은이 있잖아. 여기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리고 디귿은 여기 나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니을은 여기에 유인이란 말이야. 유인.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시어의 대비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기억은 1번에 영을 음풍의 즐거움을 인식한다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죠. 니을은 뭐냐면은 유인들이야. 오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강하게 즐거움을 인식했다고?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틀렸잖아. 2번은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 번님네는 오고 사람들은 안 오잖아. 이게 다르잖아. 화자가 직접 가르쳐서 길러내는 후학이다. 이 번님네는 후학이잖아. 제자들이란 말이야. 맞다. 그 디귿은 니을과 달리 다른가? 나는 이 디귿은 나잖아. 그 니을은 뭐냐면 유인이단 말이야. 사람들은 안 오잖아. 다르죠? 그래서 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완전히 자연 속에서 이제 진리를 다 안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잖아요. 화자가. 그 디귿 이 나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 맞다. 또 니을은 유인이잖아. 니은 번님네하고 다르잖아. 실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잖아. 맞다. 요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봐둬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응용 문제 풀 때 무조건 나옵니다. 시어의 대비.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작품 주제의식 심화, 주제의식 심화, 정서 심화, 그렇죠? 시상 전개 다 맞단 말이야.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의 편상은 이제 고상 구호가니까 의인화해서 나와 너 그 아까 무라일체 나왔잖아. 나와 고기와 누가 더 즐기냐? 그 매수에 나왔죠?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왔잖아. 여기 디귿에 나와 고기와 누가 더 즐기냐? 그 고기를 의인화했단 말이야. 네. 나 즐겁다? 고기 즐겁다. 감정의입. 맞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뭐 산세가 하상기음, 소리를 높였다 낮췄다가 하는 거, 음이 나오잖아. 소리음 나왔죠? 영단적 표현. 뭐 누가 더 즐기는 곡, 이게 음운형은 이제 영탄에 속하거든. 그래서 화자의 정서 좋다. 의성어 의태는 없어요. 소리. 그러니까 뭐 하상기음은 소리인데 뭐 짹짹, 주르륵, 펄렁펄렁 이런 의태어나 의성어가 안 나와. 단순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묻고 답한다. 자문자다. 시상전개. 맞잖아. 완전히 똑같은 동사구조는 아니고. 그럼 나의 화자는 뭐냐? 후상국어에 응거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 장식을 타인의 부귀와 비교하면서 우월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 거 없죠. 날이 저물어 갈 무렵 꽃바위, 화암이죠. 푸른 물결 위로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하는 거 없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이곳이 있음을. 꽃잎을 띄워가지고. 계곡 근처의 맑은 물에 자기를 비춰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단풍잎, 가을이죠. 차가운 바위, 하남에 홀로 앉아 잊어버린 자연 친화. 이게 맞잖아요. 완전히 몰입한 상태. 자연에. 기암 바위, 5번은 개상에 생긴 기암괴석이죠.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자 이를 찾기 위해 애쓰는 초조함 이런 거 아니야. 자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가 수능다운 수능이죠.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고3 국어과를 수능에서는 어떻게 냈냐. 2004년에 낸 것인데 굉장히 문제를 잘 냈어요. 그래서 이제 10수 중에서 1수, 2수, 3수만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냈거든. 자, 근데 내용은 이제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말하자면은 학문을 즐기는 화자의 도학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다운 수능이거든. 뭐 교과서에나 다른 데가 없는 보기 내용이 나왔어. 한국의 고전시가에 나와 있는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자연의 의미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공자가 낸 것이 맞아.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흔히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라고 감탄을 하는데, 이런 감탄은 우리가 은연중에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풍경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와 관념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나가는 어떤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있는데, 그림이네, 인형 같다. 실제를 보고 그림과 인형이라는 관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만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이다. 여기서 이 상대적 개념이 대비적으로 쓰여진 이 낱말을 여러분들이 잘 추려내야 됩니다. 이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 하면은 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이 아닌 뭐 시냇물이나 바다, 또 사막, 이러한 대비되는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지, 특히 대비, 이 관계 속에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전 시가에서는 뭐다? 실제 풍경이라는 거하고, 실제 풍경하고 마음 안의 풍경이 있다 이거죠. 이 자연에는. 그럼 요건 리얼 풍경이고, 요거는 관념이란 말이에요. 관념, 머릿속에 있는. 이 마음 안의 풍경은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이 작은 따옴표로.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속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자기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그 겸재의 빛이라고 김훈 선생의 수필에, 거기도 보면은 어떤 시선의 깊이다. 이건 다 주관화된 시선을 말해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 고전시가 자연에 많이 나온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실제 풍경하고 마음 안의 풍경하고 핵심이 뭐다? 마음 안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의 풍경. 이런 마음 안의 풍경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 작가 자신도 풍경의 일부, 작가 자신도 그 그림 속에 등장하고,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하다 이거죠. 자연을 대상으로 한 고전 시가에서 이 자연이 리얼, 실제 풍경이냐, 마음 안의 풍경이냐. 그 마음 안의 풍경이 더 많다는 거죠.
실제 풍경으로부터 추출된 이상화된 관념적인 주관적인 풍경이다. 그 머릿속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실제 풍경이 아니라. 그리고 이 고상구호가도 여기 제시문 나왔잖아. 이 고상구호가도 마음 안의 풍경이다. 주관적인 관념적인 머릿속으로 이상화된 자연이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 제시문을 이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근이 그림이다. 그 그림과 같다. 이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의 풍경이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 안에 풍경이 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멀고 가까운 것이 그림처럼 좋다. 실제를 보고 야 그림이네. 그러니까 벌써 머릿속에 관념적인 풍경을 마음 안의 풍경을 썼다는 거야. 이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그 들판에 안개가 거친 모습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야 멀고 가까운 게 그림이네. 이게 마음 안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의 풍경을 썼다. 녹준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가 나오는데 이 마음 안의 풍경의 일부다 이거죠. 여기 풍경의 일부이고자 한다. 화자가 그 마음 안의 풍경 속에 등장했잖아. 그거 맞잖아. 그럼 야외는 뭐냐? 마음 안의 풍경을 떠올려주는 실제 풍경이냐?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고전 시가 속에 나오는 자연은 실제 풍경이 아니라 마음 안의 풍경이다라고 감상을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야외라는 것이 화자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야? 못 보는 거야? 지금 못 보는 거잖아. 아까도 했지만 이 곡은 어디냐? 두 번째 계곡은 어디냐? 화암에 봄이 가득 찼다. 파도에 물에 꽃을 띄워가지고 저쪽 안 보이는 저쪽 새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음을 내가 알게 꽃을 띄워가지고 이 꽃이 어디서 왔지? 쫙 따라 올라와서 이곳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다. 깨우쳐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외라는 것은 실제로도 화자가 실제로 지금 눈에 볼 수 있어 없어? 눈에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외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떠올린 실제 풍경이 아니라 뭐야? 머리로 떠올린 관념 속의 풍경이다. 그럼 한국의 고전 시가를 볼 때는 우리가 실제를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상적인 관념화된 마음 안의 풍경이다. 그 실제로 야외는 화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신이나 그 교육청에 이런 문제 못 내잖아요. 수능은 이래서 새롭고 새로운 기준 아래 알고 있는 작품도 낯설고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논리적인 문제로 출제한다는 전공자의 평가원식 문제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승지. 이것도 아름다운 이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자연의 경치도 아름답고 학문도 하잖아.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이다. 이것도 관념적인 자연이다 이거죠. 다른 작품에도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른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에 보면은 다른 문학 작품에도. 그러니까 취병, 녹수 이런 반송 이런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은 다른 작품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른 작품에도 있으니까. 요게 수능이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이 뭐냐. 그럼 요게 이제 시조기 때문에 이게 이미 이런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3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현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야. 여기 딱딱 넣기만 하면 되니까 신속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학습에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많이 빨리빨리 지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맞고. 근데 내용에 앞서서 형식을 만들었다.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딱 이렇게 3장으로 정해져 있잖아. 여기 이제 틀린 거죠. 여기 보기에 이 선지가 이제 맞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시가의 구조에도 3장 구조 똑같이 돼 있다. 이거 유용한 참고가 될 수가 있고 또 잘 짓기 위해서는 형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면화는 받아들인다.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 형식이 고정돼 있어서 가능했죠. 자, 요런 문제야. 자,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고, 자, 고상국어과, 이제 2020년
구평이 나왔잖아. 그럼 아까 이제 고상국가 내가 다 설명했잖아. 일수, 요 이수, 관함에 해가 비친다. 그림과 같다. 좋다. 또 봄이다. 나왔었잖아. 은병, 이곳이 아주 좋다. 절벽, 맑고 깨끗하다. 이 중에 학문도 하고 영월음풍. 예, 자연도 즐긴다. 육수. 또 추색, 가을, 순홍, 비단과 같이 아름답다. 예, 집을 잇고 있다. 자연 속에 완전히 이제 몰입해 있는 모습. 아까 했잖아. 그 다음에 십수, 유인은 오지도 않고 볼 거 없다 하더라. 공부도 하지도 않고 놀러 오지도 않는 그 유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니까 6평, 9평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보기에 보면은 고상국가 창작 이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송액이라는 이 책 속에 인간과 자연의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이 책 속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 보기 내용이 별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의 고상국어가에는 자연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짓고 나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자연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고상국어가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찾으면 돼. 자, 1번에 보면은 이곳의 기록을 볼 때 번님들과의 교육, 뭐 사귀었다 이거죠. 맞고, 또 학주자를 하려는 학문이죠.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 좋아했겠다.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은병이 이 아름다운 자연이잖아.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주자의 성리학이죠. 선택된 공간이죠.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된 즐거운 송액의 기록을 볼 때 강학과 은풍영월의 모순 없이, 그렇지. 이 학문하고 자연 속의 친화, 즐거움이 모순 없이 어울릴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바위를 덮은 눈 속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이제 책이란 말이에요. 이 바위는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고 진리란 말이야. 이 책 속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다. 근데 요거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자연과 합의를 이룬 이상적인 화자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고, 유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여기에서 무슨 뭐 합의를 이루려고 막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를 이룬 화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의 도산 12곡과 아울러서 조선조 시가의 도학적인 시가의 대표 이의 고상국어가 열술의 내용도 살피고, EBS 작품도 문제도 자세히 설명했고, 또 기출문제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고상국어가 나옵니다. 필수입니다. 제 설명 잘 요약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